제가 앞전에 책 보고 대해서 이제 영상을 한 편 올렸잖아요. 근데 책 보고 그 양반이 조선의 수도가 한 군데라고, 그리고 조선은 한반도에 있었다고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뭐 고려는 대륙에 있었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데, 이분이 예전에 제가 이제 채팅할 때 제가 질문을 이제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어, 책보고 씨, 이 고려가 어디에 있었나요? 이렇게 물으니까 이 양반이 고려가 어디에 있었냐 그러면 한반도에 있었대요. 그래가 그럼 고려의 수도는 어디예요? 그러니까 심양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양이면은 그 요즘 만주 아닙니까? 만주에 거기 심양 아닌가요? 그러면 심양이 거기 만주에 있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또 이랬죠. 심양은 거기 만주에 있는 그것이 아니라 북경이라고, 옛날에 그 권룡천하 여지도 보면은 베이징이 성경이라고 적혀 있다. 성경을 다른 말로 심양이라고 또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만주의 그 심양이 아니라 원래는 베이징이었는데 베이징에서 현재 만주 쪽으로 지명이 이동됐다. 그리고 책 보고 이 양반이지 이 초반에 뭐 고구려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예, 제가 채팅해서 옛날에 이제 고구려라는 이름이 고려로 이제 개칭됐다, 이런 기록이 있다. 제 위키백과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다. 이제 그렇게 제가 이야기 딱 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저를 차단 딱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영상은 이제 제작 과정 중에 그전에는 한반도에 이제 고려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이제 대륙 쪽으로 이제 고려가 계속 영상이 제작되고 올라오는 경우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고구려가 처음에는 고구려를 시작했는데 그것이 어느 시점인가 이제 고려로 이제 이름이 개칭됐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이제 대륙사관으로 이제 바뀐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양반이 고구려가 이제 대륙에 있었다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이 국호가 고려로 바뀌었기 때문에 고구려가 대륙에 있었다면 고려로 개칭이 되었기 때문에 고려도 당연히 대륙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양반이 이제 한반도에서 고려가 이제 대륙으로 그 지명과 이제 위치로 이제 배정을 다시 바꾼 경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고려가 있는 그 위치가 바로 태조 이성계께서 만든 그 조선이 있어야 된다. 예,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반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분도 뭐 조선의 수도가 이제 한 군데에 있었다고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이제 우리나라 사설을 이제 뒤져보면 조선의 수도는 한 군데가 아닙니다. 최소한 적어도 두 군데 이상입니다. 예, 그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영상을 제작해가지고 이제 많이 올려놨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 요런 내용이 있죠. 신중동국 여지 승남에 조선의 수도는 세 곳이다. 너희들은 그것을 왜 모르냐, 이런 식으로 영상 하나 올렸죠. 여기서만 해도 최소한 세 곳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1736년도 로마 가톨릭 예수회가 중국지에 남긴 기록에 한성은 이성계가 만든 한양이 아니다. 여기서 한성이 한반도 한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서울에 있는 그 경복궁에 있는 그 한성인데 그것이 태조 이성계께서 만든 궁이 아니다. 네, 그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선의 수도가 두 개이다. 여기 올려놨죠, 제가. 그러니까 조선의 수도는 이렇게 사설을 따져보면 최소한 이제 두 곳이다. 두 곳 이상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제가 영상 올린 내용에 여기 몇 개 이제 댓글을 이제 남기셨는데요. 이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김수호님이 이제 댓글을 남기셨네요. 책 보고 이 양반은 오로지 고대 삼국만 그리고 지도만 몇 장만 가지고 자기 주장만 우기는 사람입니다.
저도 몇 번 채팅을 해봤는데 질문을 하면 논리도 없이 자기 영상 전부 다 보고 자기 지도 구입해서 더 공부하라고만 얘기해서 대화가 더 진행되지 않더군요. 역사를 공부하고 역사적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도 몇 장만 가지고 같은 얘기를 유구장창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마치 겉으로는 바른 역사를 찾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척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강단사 관련자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고서나 사료를 절대 보지 않는 사람인데다 그럴 능력도 없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만든 책을 보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추려서 영상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열정과 의도는 높이 사지만 마치 멍청한 사람이 노력만 주구장창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네요. 왜 조선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냐고 물었더니 조선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서 자기는 고대 삼국만 한다더군요. 마치 황영필이 난 대륙은 모르겠고 오로지 한반도만 파겠다와 같은 컨셉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 보고 이 양반 계속 이제 보고 있으니까 뭐 사업자 등록도 내고 뭐 책도 이제 편찬한다고 이제 그런 얘기도 좀 듣고 뭐 지도도 이제 뭐 자기가 대륙에 이제 고려가 있고 뭐 삼국이 있고 이런 지명을 뭐 적어가지고 지도까지 팔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 글쎄요 뭐 어차피 유튜브 하는 사람이니까 뭐 수입을 목표로 한다고 보면은 뭐 사료는 이제 절대 이제 보지 않는 것 같아. 이제 남이 이제 그 연구해놓은 그 책자의 내용에 그 중요한 부분을 이제 발췌해가 뭐 영상을 만드는 것 같아. 그리고 여러 이제 자료를 이제 제시해가 이야기하기보다는 뭐 자신이 이제 그 지도를 만들어 놓은 그거 하나 가지고 주구장창 이야기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뭐 그러니까 학자라 이제 보기보다는 그냥 유튜브로 이제 보는 게 이제 맞지 않나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실력도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거는 뭐 많은 사람이 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뭐 보통 학자라고 하시는 분들도 그분들이 과연 실력이 있을까요? 진실을 말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이제 거짓된 실력이라고 보는 거죠. 껍데기만 이렇게 훌륭한 사람, 뭐 뛰어난 사람, 뭐 지식을 많이 갖춘 사람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고 실제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일 뿐이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여기 이제 황연필이라는 사람을 설명을 하는데요. 저도 이 황연필이 처음에 누군지 몰랐습니다. 근데 인터넷 영상에 이런 분이 있는지도 저는 몰랐는데 이 사람 뭐 인터넷에서 뭐 구독자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근데 역사관이 한반도 이제 역사관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절대 대륙으로는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황연필 같은 사람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다. 뭐 한반도 역사관은 나는 몰라. 대륙 역사관만 이제 이야기한다. 뭐책 보고는 이런 사람이고, 또 황연필은 이 사람은 대륙 역사관 난 몰라. 이제 한반도만 주구장창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라 생각하는 똑같은 이제 무리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답변을 드렸는데 뭔가 텅 빈 듯한 느낌을 받아요. 계속 보면요. 대륙을 빼면 한반도 조선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진실을 얘기하지만 진실은 없다. 이래가지고 역사 찾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것 보면 역사가 조작이 얼마나 무서운가 알 수 있죠. 지들끼리 싸운다 이죠. 자, 제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Y2K님도 또 댓글을 또 남기셨네요. 늘 댓글을 남기시는 분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단골 손님들이 되겠습니다. 자, 대륙사를 연구한다는 사람들이 현재 만주와 한반도 그리고 중국의 북경, 성동 그리고 동남부 지역 중심으로 강력고를 말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만주를 벗어난 지역에 현재 바이칼의 동남부 전체 그리고 신장성의 철문과 세협성 그리고 베트남까지 대륙 전 지역이 조선의 강력으로 그려집니다. 자, 발카르에서 서쪽으로 중앙아시아, 키르기스탄까지 이르는
선산까지 연결하면 현재 몽고 전 지역이 고려말과 조선 전성기 내내 조선의 강력의 힘을 충분히 유추하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조선의 이제 강력하고 이제 고려의 이제 강력을 이제 설명을 해주잖아요. 이 바이칼 이제 호까지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서쪽에 이제 중앙아시아까지 이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바로 조선과 고려의 영역이었다. 이 조선과 고려의 영역이 원나라 그 영역하고 똑같습니다. 원나라가 예전에 고려를 침략했다고 하잖아요. 즉 고려의 그 땅을 이제 침략을 했기 때문에 원이 그거 다 가져갈 수가 있었는 거죠. 자, 우리나라 역사들은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조선 전성기 내내 조선의 강력임을 충분히 유추하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현재 바이카로의 동남부 지역이 고려말과 조선의 초기 기록에서는 확실하게 기록들이 있으므로 이는 의심치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어, 이후, 이호로를 통해서 신장 지역까지 이제 확실하게 조선의 영토임이 이제 확인할 수 있고, 베트남의 현재 추론으로는 아직 확정 중에 있다. 실록 속에 양성지가 세조에게 요금 발해의 오경 제도를 말하고 전조 즉 고려의 사경 제도와 함께 조선의 오경 제도를 이제 역설한다. 양서지는 세조 당시 이때까지만 해도 양경, 한성, 개성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조선 7대 왕인 세조 때의 한성이 정확히 남경인지는 아직은 뭐 알 수는 없지만 양경제도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YTK님 또 보면은 우리 이제 조선과 이제 고려 강력을 이제 얘기해 주시고 그 이제 땅에 이제 위치가 바이칼 호수를 넘어서고 그 중앙아시아까지 이제 이런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키르기스탄까지 간다. 이 탄에 있는 그 지역까지 이제 간다 그런 의미죠. 현재 중화인민공화국도 똑같지 않습니까? 옛날에 조선이 멸망했는 그 땅을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현재 중화인민공화국도 그 땅의 영역이 이 중앙아시아 이 탄 제국까지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물론 바이칼까지도 가죠. 그래서 이제 베트남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제 베트남은 예전에 이제 조선에 이제 조공은 했는데 그 베트남하고 조선하고 전쟁해가지고 베트남이 독립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후로 그냥 남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가 베트남이 조공하잖아요. 뭐 엄연히 따지면은 뭐 베트남도 우리가 다스린 영역이죠. 베트남 관료 복장을 보면 붉은색의 관료 복장을 입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조선의 복장하고 똑같은 것을 알 수가 있죠. 바로 조선의 관료가 이제 다스렸다. 그리고 어, 조선이 가난한 지역이다. 이제 그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실록으로도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래 요즘은 이제 중화인민국이 때 대만까지 이제 자신의 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대만이 자신의 땅에 이제 넘어 이제 오면은 중화인민국이 그 다음에 베트남도 자신의 땅이었다고 이제 주장하게 됩니다. 물론 한반도가 자신의 땅이었다고 주장하는 거 똑같습니다. 왜 대륙이 조선이었기 때문이죠. 그 주변에 있던 나라들은 다 제후나라고 조선의 영향하에 있기 때문에 다 조선 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또 다른 분이 또 댓글 하나 주셨는데요. 이거는 이제 아이디를 뭐라고 읽어야 될까요? 데보라라고 읽으면 되겠네요. 저도 영어를 잘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찾아보니까 데보라라고 닉을 사용하고 있네요. 이 데보라님이 댓글 달아서 알려주세요. 이렇게 이제 제가 썼네요. 이분은 저를 차단했지 않습니까? 첩복을 하는 분이.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아이디 가지고는 댓글을 달 수가 없습니다. 댓글을 달면은 자동 차단됩니다. 다른 아이디 만들어 가지고 뭐 달면은 몰라도. 그런데 그분은 조선이 한반도에 있었다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수도가 조선의 수도는 최소한 2개 이상이라고 이렇게
댓글을 남겨도 그 사람은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올리는 영상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분은 한반도에 이제 조선이 있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장영근 님이 제 말이 옳다, 이제 옳소, 이제 그렇게 또 댓글을 남기셨네요. 발해는 정확하게 여기다. 자, 이게 가장 설득력 있음이라고 어메이님이 댓글을 남기셨습니다. 제가 이제 요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자, 한번 봅시다. 요 채널이 되겠습니다. 자, 한국 고대사 진실 사라진 바다 발해의 북쪽에 있던 고조선이 나가는데 자, 이기훈의 역사와 미래가 되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영상을 보시면 참 볼만하죠. 사회 검증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역사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이기훈의 역사와 미래 채널을 꼭 구독을 한번 해보세요. 또 한번 봅시다. 여기 이제 모라님 또 댓글을 남기셨네요. 역사는 모르지만 조선에 상경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역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밝히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정동공 여지서남에서 인용하였던 동경, 서경, 개경은 현재로서는 무엇이라란이라는 표현은 삼경의 행서로도 태조가 정한 도읍의 40분의 1이라도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지 삼경이 있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삼경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서서에 조선에는 삼경이 있어라고 서술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삼경을 언급한 것은 태조가 정한 도읍의 위세를 표현하고자 삼경 모두를 통틀어도 태조의 도읍에 미치지 못한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유와 비교법이 사용된 문장 표현 기술입니다. 내용을 뭐 읽어보면은 뭐 비유법일 수도 있겠죠. 이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나 삼경이 있었는지 아닌지는 이분도 정확히 모른다. 자기도 역사학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면 역사학자들이 이 삼경이 있었다는 걸 이제 밝혀줄 거라고 이제 이분이 답변을 하셨는데, 아니 이거면 현재는 그러면 우리나라 역사 공부하시고 학교에 교수님들이 강의하시고 그러면 이분들이 현재 역사학자 아닙니까? 그럼 이분들이 조선의 수도가 세 곳이라고 밝혔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분들은 항상 강의하는 게 한반도에 조선이 있었고 수도는 서울에 있는 경북권 하나밖에 없다고 입버릇처럼 이야기하고 뭐 그것이 진실이냐 계속 교육시키잖아요. 그런데 무슨 현재 역사학자들이 조선의 수도 상병이 있었다는 걸 밝혀줍니까? 그거는 어불성설입니다. 그런 달콤한 믿음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가 그렇잖아요. 현재가 지금 역사학자 교수들이 다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스스로 공부하세요. 스스로 우리나라 사설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스스로 깨우칩니다. 현재 우리가 배우는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교육 과정이 다 거짓말이었구나. 그것이 이제 다 도통 나는 경우가 됩니다. 그리고 뭐 태조께서 이제 도읍을 정할 때 10,0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 이게 삼경이 있었다는 뜻은 아니다. 그냥 이제 삼경이 있어라고 하나 서술되는 내용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실록을 조금만 이렇게 찾아보면은 그 수도를 만드는 그런 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뭐 상경, 오경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고려에 보면은 사경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고려 삼경, 뭐 사경 이런 내용이 되어 있는데 그 고려 수도가 상경 이상 되기 때문에 그 고려 땅을 물려받은 조선도 그 수도를 그렇게 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제 그 거대한 고려의 그 강력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죠. 수도 하나 가지고 어떻게 큰 그 땅을 다 다스리겠습니까? 본 수도가 있으면 그 작은 또 수도가 있다는 거죠. 그 작은 수도에는 그 왕조, 즉 나라를 만든 뭐 태조 이성계를 예를 든다면 그 태조 이성계 자식들이나 친척들을 이렇게 보내가지고 그
수도 이외에 다른 또 수도를 둔 그곳에 제후 이제로 제후 사람으로 이제 제후의 왕으로 이제 임명해가 보내가지고 또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도가 여러 군데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수도가 크다는 거는 수도가 많을수록 그만큼 땅이 이제 넓다, 크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Y2K님도 언급하셨잖아요. 여기 발해 5경, 뭐 고려 4경, 뭐 조선 5경 이런 내용이 찾아보면 나온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보면 저도 언급했잖아요. 여기 조선의 수도는 최소 2개, 그리고 뭐 3개 있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모라님이 이제 그 앞전에 올린 이 내용 보고 이제 그러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신중동국 예지스나 제1권에 여기에 보면은 어 우리 태조 이제 강원 대왕이 천명을 받고 이제 여기에 도읍을 정하여 사방에 조정으로 오는 길에 거리를 균등하게 하고 영원토록 뽑아낼 수 없는 큰 틀을 세우니 동경, 서경, 개경, 삼경의 행세로서 그 만분의 1도 여기에 방불할 수 없는 것이다. 아름답고 훌륭하구나. 이게 이제 태조께서 수도를 이제 천명을 받고 이제 만드셨는데, 그러니까 이 삼경이라는 게 운유적으로 이제 표현을 해가 그 하나의 수도를 더 이제 띄우기 위해서 표현한 그런 말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내용 됩니다. 그래가 이제 태조 이성계께서 이제 수도를 한 것이 예전에는 고려의 숙종이 이제 비록 남경을 두었지만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고려의 남경에 그 수도를 두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한반도에 그 조선의 수도가 있었다는 것도 배우는 것도 고려 개경의 수도에서 그 남쪽으로 이동했을 때 거기가 바로 이제 고려의 남경이다. 그 자리가 바로 이제 태조 이성계께서 천명을 받아 수도를 한 대가 한반도 서울 경북에 있는 그 위치라고 배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려의 수도 개경에서 남쪽으로 이동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제가 고려의 수도는 그 북경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서경이라 이야기했기 때문에 거기가 고려의 이제 본수도가 맞으면은 거기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면은 바로 그 대륙에 이제 난징시가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남경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남경에 태조 이성계께서 난징에 수도를 뒀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삼경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동경, 서경, 계경, 삼경이란 게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이거 말고 또 다른 내용이 또 있습니다. 제가 괜히 삼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요거는 이제 신중동고 예지승남, 건수 신중동고 예지승남의 건수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은 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자, 우리 태조 강원대왕이 하늘에 밝은 명을 받아 한양의 도읍을 정하시어 멸성이 서로 이으니 강토가 날로 개색되어 팔도로 정하였으니 사방에 복판에 있는 것을 경기로 하고 서남은 충청, 동남은 경상, 남쪽이 칠친 것은 전라, 정동은 강원, 정선은 황해, 동북은 영안, 함경이요. 서북은 평안이라 하였습니다. 경이 둘이고 부가 넷이고 뭐 대도부가 넷이고 몫이 20이고 뭐 대도부가 이제 44, 뭐 군이 83, 현이 173이니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여기 이제 수도를 언급해주고 있잖아요. 여도 수도가 두 곳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경이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삼경 체제에서 이경 체제로 이제 바꿀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의미죠. 아니면 이경 체제에서 삼경으로 이제 바꿀 수도 있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면 최소한의 이제 조선의 수도는 이제 두 곳이다, 그것을 알 수가 있죠. 조선의 수도가 이 두 곳인 이 시대에는 명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 보통 명나라하고 이 한반도가 나라를 이제 분리하면은 대륙은 명나라라고 한반도는 조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도가 두 곳은 이 명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명예 두 곳의 이제 수도하고 한반도 한 곳의 수도를 같이 이제 합하면 세 곳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경이 있었다고 제가 이제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 대륙만 이제 얘기했을 때는 이경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강원대왕 태조 이성계께서 처음에 수도를 두 곳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한반도도 다스려야 되잖아요. 즉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동해의 족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 한반도도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수도를 하나 또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경 체제가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조선왕조 이제 실록을 뒤져보면 이제 태조실록 8권 태종 4년 7월 12일 기후 첫 번째 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1404년도 명영락 2년의 기록인데 뭐 의정부 정친 3부의 기록 등에서 이제 도읍에 관한 일을 의논케 하다 이런 내용에 보면 이 지금 이게 수도에 관한 말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자정성 조준이 즉시 찾아서 상고하게 하였는데 이에 성주 때 양경제도 여기 양경제도가 나오잖아요. 수도가 지금 두 곳이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양경제도를 찾아냈다. 한경은 태조가 창간한 도읍지이고 그리고 송경은 인민의 생업에 안정된 땅이므로 양경을 폐지할 수 없다. 여기 양경을 폐지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수도가 두 곳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성도에 따라 정묘를 세우고 신주를 만들어 사시의 제사를 두 곳에서 모두 행하여 주나라의 호경, 나금의 제도를 본받자는 것으로 아뢰었다. 자,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이게 조선왕조에 보면 이게 삼경이라고 이 검색을 하면 뭐 고려시대부터 해가지고 여러 많은 이제 검색 내용이 나옵니다. 한문으로 삼경이라고 검색하면 여기 보면은 이제 예조의 동경과 서경의 구정과 초래를 획파하고 개경에만 남겨두기를 청하니 윤하다 이런 내용에 보면 이건 태조실록 내용입니다. 상경, 중경, 서경, 동경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물론 요거는 이제 들어가 보면은 전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전조. 이 전조만 어디겠습니까? 고려 아닙니까? 고려. 우리는 보통 고려를 그냥 예전에 고구려에서 이제 고려로 이름을 이제 변경 후 계속 이제 고려로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실제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고려도 고려조가 됩니다. 고려조. 뒤에 조자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 보통 조선할 때 그 아침 조자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고려 이름도 고려조라고 이제 불러야 됩니다. 원나라 시대 때는 원조라고 부르고 명나라 시대 때는 명조 이렇게 조가 항상 들어가잖아요. 그 한나라 유방 시대 때는 그 한나라가 그 유방이 한나라를 만들었잖아요. 한나라도 이렇게 찾아보면은 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조. 네, 그래서 뭐 조대명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죠. 바로 이제 조선을 대신해가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유방이 만든 그 한나라도 한조가 되어 있습니다. 한이 조선을 대신하는 이름이다. 그런 이름이 설명이 됩니다. 여기다 보면 전조로 가니까 이 전조가 바로 고려라는 거죠. 고려의 삼경에 수행하여 거주했던 까닭으로 뭐 동경, 서경 모두 이제 구정과 초래를 설치했는데 지금 정치를 혁신하는 쪽이 마땅히 그 전에 폐단을 그대로 나눌 수 없다. 뭐 동경과 서경에 없애버리고 다음은 본경에만 뭐 시행하게 하소서 뭐 그대로 따라라 뭐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러니까 고려다 보면 이 삼경 체제가 있기 때문에 이 엄청나게 땅이 넓다는 거지요. 이 한반도 그 작은 땅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 이제 각존에 보면 뭐 상경이 뭐 중경, 서경, 동경대인데 동경이 경주이다, 서경이 평양이다, 뭐 본경이 개경이다 뭐 이래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게 다 위치가 현재 우리가 배우는 그 위치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뭐 땅이 그 조목들만 하는데 무슨 그 상경 체제가 필요합니까? 수도 한 군데면 되지. 걸어가도 며칠 걸리지 않습니다. 그럴 때 많은 이제 내용을 이제 확인을 해보면 이제 알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깐돌이님 또 댓글 남기셨네요. 님 그 사람 좀 본인 검증 연구랑 강단 사학에 어긋나면 경찰에 신고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무조건 차단하세요. 이렇게 이제 댓글을 다셨네요. 이 최표가라는 분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보면은 뭔가 좀 이상한 분인 것 같습니다. 뭐 경찰에까지 뭐 신고도 한다고 뭐 그런 내용도 있네요. 그러니까 신고하면 그걸 한번 보지요. 맞박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겠네요. 깐돌이님도 당하셨나요? 그러니까 깐돌이님 네 어, 악어리 뭐 헛소리 이제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면 신고해요. 그리고 한국말 하는 중국인들 여기 많아요. 이렇게 이제 댓글 남기셨어요. 자, 이 제가 그 수도가 조선의 수도가 세 곳에 있었다는 거는 이 석성의 검증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어, 세 곳, 그보다도 이제 더 작으면 이제 두 곳이다. 그런 의미가 되죠. 여기 보면 경이 둘이고 부가 넷이네. 이렇게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상경이 아닐지라도 이경은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한반도 조선에 수도가 하나 있다. 그거는 거짓말이라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 학자들이 우리의 역사를 밝혀줄 것이라고 그것을 믿으셨다면 여러분들은 이때까지 인생을 다 헛살아온 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배우는 역사도 그분들이 다 만들어 놨잖아요. 일본 놈들, 중국 놈들, 중국이 아니지, 중국 놈들, 어? 이런 놈들이 짜가지고 만든 그런 역사가 우리가 배우는 거잖아요. 이제 하도 이제 주변에 그 사람들이 그 짱깨 새끼들을 그놈들이 중국인이라니까. 근데 저도 입에 박혔습니다. 이 중국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중화민국공화국은 중공이잖아요. 자, 이렇게 한번 이렇게 틀에 박힌 사고방식이나 생각은 잘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자꾸 중공을 중국이라 부르는 거와 이제 똑같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이제 그 지식인들이 밝혀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많은 사서들이 현재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하면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실제 원문과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번역 내용이 이제 맞나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그것이 입증하면 되겠죠. 사실 이렇게 원문을 이게 국문으로 번역이 안 돼 있으면 이 원문 자체를 번역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원문을 이제 국문으로 어느 정도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비교를 이렇게 해보면 쉽게 이제 번역 비교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서설을 이제 검증할 때는 원문을 항상 이제 보셔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고, 이제 현재 학자들이 우리의 역사를 밝혀줄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공부하셔라. 나중에 시민들의 작은 이제 힘이 이제 모이면은 그것이 이제 뭉쳐져가 큰 힘을 이제 발휘할 날이 이제 언젠가는 이제 올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빨리 왔으면 좋겠죠. 그렇다고 예전에 이제 대륙 그 중국 청나라 시대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뭐 태평천국 나는가 우리나라 그 한반도 동학혁명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다 죽어요. 다치지 않고 혁명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묘책을 강구하면서 그런 새로운 역사관을 이제 정립을 시켜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공부해야 됩니다. 본인이 모르는데 누가 가르쳐 주나요? 본인이 알면은 남이 거짓으로 이야기해도 속지를 않습니다. 뇌가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그게 아닌 것을 알고 있는데 타인 제3자가 어떻게 저를 속이겠습니까? 도로 뭐라고 할 수가 있죠. 야, 이 양반아, 거짓말 하지 마라. 무슨 그런 말도 되지도 않은 소리 하냐. 우리 사서에 이런 내용이 딱딱 있는데 어디서 내가 허풍치고 있냐. 그렇게 대받아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